사람 죽을 뻔했잖아. 이 멍청한 놈아! 오창수 반장의 목소리가 새벽 공사장을 갈랐습니다. 팍! 안전모를 후려치는 소리. 강민준이 비틀거렸어요. 죄송합니다. 26세 청년의 입골리에서 피가 흘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어요. 해고된 놈이 뭔 소리야. 꺼져. 그때 한 늙은 견습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78세 한도연. 아무도 모르는 그의 정체가 있었어요. 반장, 그만하게. 늙은이는 빠져. 견습 주제에 창수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20년 동안 찾던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눈빛이었죠. 민준의 손목, 낡은 은팔찌가 반짝였습니다.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도연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늙은 견습의 한마디가 폭우를 가르고 떨어졌어요. 그 한마디로 현장은 완전히 뒤집혔죠. 무슨 말이었는지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간은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무도 몰랐던 그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으로 말이에요. 새벽 6시 한빛건설 재개발 현장입니다. 차가운 안개가 공사장 위로 내려앉았어요. 먼지와 시멘트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작업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겨울 새벽의 매서운 바람이 임시 건물들 사이를 휘돌았습니다. 한도연은 낡은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슴팍에 달린 명찰에는 견습 관리자라는 글씨가 적혀 있어요. 78세의 나이에 맞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희끗한 머리 아래 날카로운 눈매에는 무언가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도연의 시선이 한 청년에게 머물렀습니다. 강민준이었어요. 26세의 청년은 흙이 묻은 장갑을 꽉 쥐고 있었죠. 짙은 눈썹 아래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단단한 체격에서 고단한 삶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안전모 끈을 단단히 매며 준비하는 모습이 꼼꼼해 보였어요. 도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 어디서 본 듯한데.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묘하게 저렸어요.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듯한 기분이었죠. 그때 거친 목소리가 현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창수 반장이었어요. 48세의 그는 중간 키에 다부진 체격을 자랑했죠. 입에는 담배를 물고 있었고 짧게 깎은 머리 위로 안전모를 비스듬히 걸쳤어요. 잿빛 눈빛에는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야, 손 느린 놈들 나가. 오늘도 꾸물거릴 거야? 창수의 욕설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작업자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위축된 표정들이 하나둘 보였죠. 그런데 민주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묵묵히 자리를 잡고 일을 시작했어요. 불평 한마디 없이 말이에요. 견습은 뒤에서 구경이나 해. 창수가 도연을 향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이를 무시하는 투였어요. 다른 작업자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도연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업이 시작되자 현장은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굴삭기 소리, 망치질 소리, 사람들의 외침이 뒤섞였어요. 철근과 시멘트가 부딪히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죠. 먼지가 날리는 가운데 작업자들의 구슬땀이 흘러내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한쪽에서 무언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위험한 상황이었죠. 다른 작업자들은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준 혼자서 무너진 비계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말이에요.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청년의 어깨가 힘차게 움직였어요. 땀이 이마를 적셨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위험을 무릅쓰고 비계를 바로 세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었어요. 저 청년 대단해요. 옆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정만복 경비원이었어요. 73세의 그는 낡은 군용 점퍼를 입고 있었죠. 말수가 적고 느린 걸음이지만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수수한 미소 뒤에 오랜 세월의 지혜가 숨어 있었어요. 도연은 만복을 바라봤습니다. 어딘지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죠. 오래전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네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하지만 말끝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죠. 감정이 북받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전은 양심이라고 생각해요. 저 청년은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원칙을 말하는 듯 했어요. 오전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창수 반장은 여전히 큰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녔어요. 작은 실수라도 있으면 가차없이 꾸짖었죠. 특히 나이 많은 작업자들에게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야, 노인네들 손 빨리 움직여. 창수의 목소리가 현장을 울렸습니다. 70대 작업자 한 분이 위축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젊은 시절 냉철한 경영자였던 그에게 이런 광경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작업자들은 그늘진 곳에 모여 앉았어요. 임시로 만든 휴게소에서 도시락을 꺼내는 사람들이 보였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반찬들이 펼쳐졌습니다. 그 사이에서 민준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김치와 밥 한 덩이로 식사하고 있었어요. 변변한 반찬도 없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죠. 오히려 옆에 앉은 동료에게 환하게 웃어주고 있었어요. 형, 이거 드세요. 민준이 자신의 김치 몇 조각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신도 부족할 텐데 말이에요. 22세 조은지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검정 포니테일 머리에 밝은 눈빛을 가진 현장 사무보조였죠. 고마워요, 민준 오빠. 은지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민준의 순박한 마음씨를 알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만복이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청년 마음이 착해요. 하루 종일 욕을 먹어도 불평 한마디 없어요. 그래요? 네.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남을 배려할 줄 알아요.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쪽이 묘하게 저렸어요.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고아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윤혜정 원장님이 키우셨다고 해요. 좋은 분이시죠? 도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윤혜정이라는 이름에서 무언가 기억이 스쳤어요. 하지만 정확하지 않았죠. 오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수 반장의 목소리가 또다시 현장을 휩쓸었어요. 야, 늙은 견습, 거기서 뭐해? 창수가 도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는 투였어요. 다른 작업자들이 불편한 시선을 보냈죠.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아, 귀 먹었나? 말 안 들려? 창수가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담배 냄새가 진동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작업 도구를 정리했죠.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침착함이었습니다. 민준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눈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나이 많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창수의 모습이
못마땅했던 거죠.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반장님, 제가 대신 할게요. 민준이 나섰습니다. 창수가 눈을 째려봤어요. 너나 내일이나 해. 쓸데없이 나서지 마. 죄송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은근히 도연의 일을 도왔죠. 오후 햇살이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업장 곳곳에서 망치질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철근을 나르는 소리, 시멘트 믹서기 돌아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도연은 작업하면서도 계속 민준을 지켜봤습니다. 청년의 성실한 모습,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마음을 흔들었어요.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석양이 공사장을 붉게 물들였어요. 작업자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죠. 안전모를 벗고 피곤한 표정으로 집으로 향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혼자 남아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구들을 제자리에 놓고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어요. 그때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집에 안 가세요? 곧 갈 예정이에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민준의 맑은 눈빛이 마음을 흔들었어요. 순수하고 따뜻한 시선이었죠. 조심해서 가세요. 길이 어두워요. 민준이 인사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도연의 시선이 청년의 오른쪽 손목에 머물렀어요. 낡은 은팔찌가 보였습니다. 무언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멀어서 정확히 보이지 않았죠. 재민할머니, 희미하게 보이는 글씨였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도연이 입을 열려 했지만 민주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안전모를 든 채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죠. 만복이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만복이 작게 말했습니다. 주변에 들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이에요. 오래전 뵌 적 있는 것 같습니다. 만복의 눈빛에는 무언가 의미심장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시선이었죠. 혹시 저를 아시나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냥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아서요. 만복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루가 끝났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일상이었지만 그 아래 작은 균열들이 생기고 있었어요. 도연의 마음 속에, 민준을 향한 관심 속에, 그리고 만복의 의미심장한 시선 속에 말이에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범한 것 같지만 평범하지 않은 현장에서 말이에요. 운명의 실들이 천천히 엮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제보다 더 짙은 구름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축축했고 가랑비가 올 것 같은 기운이 감돌았어요. 한빛건설 현장에는 평소보다 무거운 분위기가 흘렸죠. 작업이 시작된 지 2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크레인이 멈춰 섰어요. 고정핀에 문제가 생긴 거였죠. 철근을 들어 올리던 크레인이 위험하게 기울었습니다. 뭐야, 이거. 오창수 반장이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담배를 입에 문 채로 크레인 주변을 돌아보더니 분노가 폭발했죠. 누가 이따위로 묶었어. 창수의 목소리가 현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작업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크레인 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어제 마지막에 정리한 놈 누구야? 창수가 소리치며 둘러봤습니다. 작업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죠. 그때 강민준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창수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죠. 너였구나. 창수가 민준에게 성큼 다가갔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다른 작업자들은 뒤로 물러섰죠.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사람 죽을 뻔했잖아. 이 멍청한 놈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수의 손이 민준의 뺨을 후려쳤어요. 찰싹하는 소리가 현장에 울렸죠. 민준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작업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충격적인 광경이었죠. 젊은 청년이 맡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준의 입골리에서 피가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맑은 눈빛만이 조금 흔들렸죠. 죄송합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죠.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도연이었어요. 78세의 노인이 묵묵히 창수 앞으로 걸어갔죠. 반장, 그만하게.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뭐? 창수가 돌아봤습니다. 늙은 견습이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 같아서 어이없었어요. 저 청년 잘못이 아니야. 도연이 말했습니다. 민준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있었어요. 견습 주제에 끼어들어 창수가 비웃었습니다. 담배를 뱉어내며 도연을 째려봤어요. 이 현장에서 나이 처먹은 게 뭔 자랑이야? 가만히 있어. 창수의 말이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다른 작업자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못했죠. 도연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의 시선이 민준에게 향했어요. 청년의 오른쪽 손목이 보였습니다. 장갑을 벗은 손목에 낡은 은팔찌가 반짝였어요. 그 순간 도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팔찌에 새겨진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재민할머니. 도연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 팔찌를 알고 있었어요. 20년 전 실종된 손자에게 직접 만들어준 팔찌였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팔찌였죠. 설마 세상에 그런 우연이. 도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5살 손자. 교통사고 후 아들과 며느리는 시신으로 발견됐지만 손자만은 찾을 수 없었어요. 강으로 떨어져 시신도 찾지 못했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청년의 손목에 그 팔찌가 있었습니다. 야, 늙은이. 정신 나갔어? 창수가 도연을 밀쳤습니다. 도연이 비틀거렸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민준이 재빨리 도연을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자신이 맞았는데도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민준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짙은 눈썹, 맑은 눈빛, 고든 코. 어릴 때 손자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아, 아니야. 괜찮아.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가능성만으로도 마음이 뒤죽박죽이었죠. 하늘에서 가랑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지만 점점 굵어졌어요. 작업자들이 하나둘 처마 밑으로 피했죠. 오늘 작업 중단. 창수가 소리쳤습니다. 비가 내리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거든요. 내일까지 크레인 고정핀 점검하고 와. 또 이런 실수 있으면 내쫓을 줄 알아.
창수가 민준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우산을 펴고 사라졌어요. 민준은 혼자 남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었어요. 피가 섞인 얼굴 위로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죠. 도연이 다가갔습니다. 우산을 펴서 민준 위에 받쳐줬어요. 집에 가자. 괜찮습니다, 어르신.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 맞으면 감기 걸려. 같이 가자. 도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좁은 우산 아래서 어깨가 부딪혔어요. 도연은 계속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혹시 그 팔찌는 어디서 났나?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이거요? 민준이 손목을 보였습니다. 낡은 은팔찌가 빗물에 젖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차고 있었어요.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거든요. 가족의 흔적? 네. 고아원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왔을 때 이미 차고 있었다고 해요. 도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점점 확신이 서고 있었어요. 혹시 언제부터 고아원에 있었나? 5살 때부터요. 그 전 기억은 별로 없어요. 민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슬픈 표정이었지만 체념한 듯 보였어요. 도연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확신이 서면서 동시에 두려워졌거든요. 2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갑자기 손자가 나타난다면?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어요. 도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 죄책감과 간절함이 뒤섞였죠.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인사했어요. 어르신,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아니야. 당연한 일이었어.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민준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어요. 도연도 손을 들었죠. 버스가 멀어져 갔습니다. 혼자 남은 도연은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우산을 들고 있지만 정신이 없어서 비를 맞고 있었어요. 정만복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만복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신, 나를 아는군요. 도연이 돌아봤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 전 안전감독관이었습니다. 한빛건설에서 일했죠. 그때, 네, 사고 때 기억해요. 그 아이가 실종됐을 때 말이에요. 만복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오랜 세월의 비밀을 간직한 듯 했어요. 혹시 그 아이가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만복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혼란스러웠거든요. 차근차근 알아보셔야죠. 성급하면 안 돼요. 만복의 조언이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였어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두 노인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20년 전의 상처가 다시 아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새로운 상처도 깊어지고 있었어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 용서받을 자격, 다시 시작할 힘에 대한 의문들이 도연의 마음을 짓눌렀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운명의 실들이 더욱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크레인 사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오창수 반장은 평소보다 더 예민해져 있었죠. 작은 실수라도 있으면 가차없이 꾸짖었습니다. 강민주는 그동안 더욱 조심스럽게 일했어요. 크레인 고정핀을 3번씩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켰죠. 하지만 창수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한도연은 며칠 동안 민준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청년의 모든 행동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일하는 모습, 동료들과 대화하는 모습, 혼자 밥 먹는 모습까지 말이에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작업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이었어요. 창수가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죠. 강민준. 창수의 목소리가 현장에 울렸습니다. 민준이 달려왔어요. 땀을 닦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죠. 네, 반장님. 이거 봐. 창수가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안전점검 보고서였어요. 내가 작성한 안전점검표야. 이걸 보니까 허위 기재가 있더라고.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허위 기재요? 크레인 고정핀 점검을 했다고 체크했는데 실제로는 안 했잖아. 그래서 사고가 난 거고. 창수의 말이 현장 작업자들에게 들렸습니다.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점검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고가 났으니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반장님, 분명히 점검했는데요. 증거가 있어? 너 혼자 했으니까 증인도 없잖아. 창수가 비웃었습니다. 교활한 미소가 입꼬리에 걸렸어요.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거든요. 뭔 일이야? 아, 견습도 왔네. 좋아, 다들 들어. 창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준, 안전규정 위반으로 해고야. 내일부터 나오지 마.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충격적인 선언이었어요.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반장님, 제가 언제? 불량인분은 필요 없어. 우리 현장 이미지만 깎아먹거든. 창수의 말이 냉정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투였어요. 도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반장, 그 청년이 뭘 잘못했다고. 견습은 빠져. 이건 관리 문제야. 창수가 도연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증거도 없이 해고할 순 없어. 증거? 크레인 사고가 증거지. 그놈이 제대로 안 했으니까 사고 난 거야. 창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작업자들은 눈치를 보며 물러섰어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반장의 결정에 맞설 힘이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포기한 듯한 목소리였어요. 그래, 똑똑하네. 짐 챙겨서 나가. 창수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치우는 듯한 몸짓이었어요. 민주는 사물함에서 자신의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낡은 장갑, 수첩, 펜 몇 자루가 전부였어요. 한푼없는 주머니를 쥐고 현장을 떠났죠.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조은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너무해요. 민준 오빠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현실의 벽 앞에서 모두가 무력했거든요. 그날 저녁 민주는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윤혜정 원장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58세의 그녀는 단정한 단발머리에 따뜻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하지만 병으로 많이 야위어 있었죠. 원장님, 민준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혜정이 반갑게 웃어줬어요. 재민아 왔구나. 혜정은 민준을 재민이라고 불렀습니다. 팔찌에 새겨진 이름이었거든요. 원장님,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숨길 수도 없었어요. 왜? 안전규정 위반이라고 해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혜정은 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재민아. 혜정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사람은 언젠가 알아주는 법이야.
내가 착한 건 하늘이 다 보고 있어. 혜정의 말이 민준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치료비는 계속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 시각 병실 문 밖에서 누군가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이었어요. 민준을 따라온 거였죠. 혜정의 말을 들은 순간 도연의 가슴속에 죄책감이 밀려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손자를 찾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지금까지 모르고 지낸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저 아이가 정말 내 손자라면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그날 밤 도연은 정만복을 불렀습니다. 현장 근처 작은 식당에서 만났어요. 만복 씨, 네, 회장님. 만복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청년 신상 알아봐주게. 도연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확신하고 싶었거든요. 어디까지 알아보시겠어요? 고아원 원장 만나볼 수 있나? 그 윤혜정이라는 분 말이야.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루 뒤 만복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혜정의 병실이었어요. 면회 시간에 맞춰갔죠. 안녕하세요, 원장님. 만복이 인사했습니다. 혜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세요? 한빛건설에서 일하는 정만복입니다. 재민이 일 때문에 왔어요. 혜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걱정됐거든요. 재민이가 뭔 일이라도. 아니에요. 다른 일이에요. 만복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도연 가족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혹시 이 아이 보신 적 있나요? 만복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5살 때 도연의 손자 사진이었어요. 혜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이 아이, 혹시 아시나요? 이 아이 맞아요.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 태풍날 구조된 아이예요. 강에서 건져냈는데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만복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때 뭔가 가지고 있었나요? 네. 이 팔찌만 차고 있었어요. 혜정이 민준의 팔찌를 가리켰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억도 잃어버려서 이름도 몰랐죠. 그럼 재민이라는 이름은 팔찌에 새겨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재민이라고 불렀어요. 만복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도연의 손자였던 거예요. 원장님, 혹시 이 아이 가족을 찾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정말요? 혜정의 눈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네. 20년 동안 찾고 계셨어요. 혜정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만복은 병원을 나와 곧바로 도연에게 연락했습니다. 근처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회장님, 만복이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나? 맞습니다. 만복의 대답이 짧고 확실했습니다. 정말인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 태풍날 강에서 구조됐다고 해요. 팔찌만 차고 있었대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하늘이 내 죄를 돌려보내셨구나.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죄책감과 기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복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 회장님? 정의도 가족도 내가 세우겠다. 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78세 노인의 마지막 결단이었어요. 창수놈의 비리부터 파헤치자. 그리고 도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손자에게 할아버지라고 말할 용기를 내보겠다.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료로서 도연의 결심을 지지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도연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라고,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겠다고,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이에요. 20년의 세월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순탄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진실은 때로 더 큰 상처를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먹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바람도 거세게 불었어요. 이런 날씨에는 보통 작업을 중단하는 게 상식이었죠. 하지만 오창수 반장은 달랐습니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실적이 떨어지면 본사에서 뭐라고 할 테니까 말이에요. 크레인 올려. 창수가 소리쳤습니다. 작업자들은 망설였어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악천 후에는 크레인 작업을 중단해야 했거든요. 강민주는 더 이상 현장 직원이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현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원장님 병원비를 위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러 왔다가 위험한 상황을 목격한 거였어요. 지금 하면 무너집니다. 민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서 크레인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철근이 떨어지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었어요. 창수가 돌아봤습니다. 해고된 놈이 왜 여기 있냐는 표정이었어요. 누가 나오라고 했어? 입 닥쳐. 창수가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안전모가 들려 있었어요. 반장님, 정말 위험해요. 바람이 너무. 팍! 창수가 민준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번에는 안전모로 말이에요. 민준이 비틀거렸죠. 이마에서 피가 흘렸습니다. 해고된 놈이 뭔 소리야. 꺼져. 창수의 목소리가 폭우 소리보다 컸습니다. 다른 작업자들은 무서워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민준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피를 닦으며 다시 일어났어요. 사람 다칠 수 있어요. 제발. 창수가 또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때리려 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춰라, 이놈아. 저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한도연이었어요. 78세 노인이 폭우를 맞으며 앞으로 걸어 나왔죠. 모든 작업자들이 멈췄습니다. 창수도 손을 멈췄어요. 늙은 견습이 자신에게 소리치는 게 어이없었거든요. 뭐야, 늙은이? 창수가 비웃었습니다. 견습 주제에 미쳤어요? 여긴 당신이 나설 자리가 아니에요. 창수의 말이 무시하는 투였습니다. 다른 작업자들도 긴장했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도연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는 20년 동안 쌓인 무언가가 있었죠. 작업자들 앞에 선 도연은 조용히 안전모를 벗었습니다. 희끗한 머리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가슴에 달린 견습관리자 명찰을 천천히 뜯어냈죠. 찢어지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렸습니다. 창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죠. 나는 한빛건설 회장 한도연이다. 도연의 목소리가 현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순간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모든 사람들의 숨이 멎은 것 같았죠. 창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요? 한빛건설 회장이라고 했다. 도연이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또렷하게 말이에요. 작업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어요. 늙은 견습이 갑자기 회장이라니 말이에요. 정만복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한빛건설 명예회장님이세요. 만복의 증언에 현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제 진짜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창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누구에게 욕을 했는지 알았거든요. 도연이 민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피 흐르는 이마를 바라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가 때린 저 청년은. 도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20년 동안 찾던 말을 하려니 목이 메었어요. 민준도 놀란 눈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없었어요. 도연은 민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낡은 은팔찌가 보였어요. 재민할머니라는 글씨가 선명했죠. 내 손자다. 도연의 외침이 폭우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현장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죠.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었거든요. 민준이 가장 놀랐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나타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20년 동안 찾던 내 손자야.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빗물과 섞여 얼굴을 타고 내렸죠. 창수는 완전히 멍해졌습니다. 자신이 회장의 손자를 때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회장님. 창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닥쳐라.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내가 짓밟은 건 내 피요, 우리 젊음이다. 도연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2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20년 동안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나?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나? 도연이 한 걸음씩 창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너 같은 놈이 내 손자를. 도연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때리지는 않았어요. 그보다 더 큰 처벌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조은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민준 오빠가 회장님 손자라고요? 다른 작업자들도 수군거렸어요. 모든 게 달라 보였죠. 평범한 일용직이었던 민준이 갑자기 재벌가 손자가 된 거였어요. 민준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제 할아버지세요? 그래. 이 팔찌 기억나니? 도연이 팔찌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만들어준 거야. 5살 때 말이다. 민준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 떠올랐어요. 흐릿하지만 따뜻한 기억이었죠. 할머니. 그래.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기다리셨다. 도연의 목소리가 애절했습니다. 창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몰랐어서. 몰랐다고? 도연이 창수를 내려다봤습니다. 몰랐어도 사람을 때려도 되나? 나이 많은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나? 창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피하지 않았어요. 모두 이 상황에 빠져 있었죠. 도연은 민준을 안았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어요. 미안하다, 재민아. 할아버지가 너무 늦었다. 민준도 도연을 안았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할아버지. 작업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적인 재회였거든요. 조은지가 가장 먼저 박수를 쳤어요. 이게 진짜 회장이죠. 은지의 외침에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만복도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 기다림이 끝난 순간이었죠. 창수만 혼자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도연이 창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이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폭우는 계속 내렸지만 새로운 시작의 신호 같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서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거든요.
비가 더욱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현장 전체가 물웅덩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도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빗물에 젖은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본사 비서실이었죠. 이선호 팀장 받고. 도연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장님, 어디 계세요? 연락이. 말 말고 들어. 도연이 이선호의 말을 끊었어요. 즉시 감사팀 보내. 반장 이름 오창수, 비리 전부 파헤쳐. 전화 너머로 이선호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 30분 안에 와. 자료는 만복이 가지고 있어. 도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만복을 바라봤어요. 만복 씨, 그거 가져와.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비실로 향했어요. 걸음이 빨라졌죠. 창수는 바닥에 앉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무슨 자료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뒤통수가 서늘해졌어요. 회장님, 뭔 자료 말씀이시죠? 창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준의 상처를 살피고 있었거든요. 재민아, 아픈 데 없니? 괜찮아요, 할아버지. 민준이 피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꿈 같은 상황이었어요. 만복이 경비실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와 USB가 들려 있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만복이 도연에게 건네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창수가 초조하게 물었어요. 도연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회계장부와 사진들이 나왔어요. 창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자재비 횡령 증거야. 3개월치 기록이 다 있어. 도연의 말에 현장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도연이 USB를 들어보였어요. CCTV 영상이야. 내가 인부들 폭행하는 장면 말이다. 창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 도연이 냉소했어요.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만복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20년 전부터 지켜봤어요. 안전은 양심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양심이 없었어요. 만복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매달 자재비 30%씩 빼돌렸어요. 그 돈으로 도박하고 술 먹고. 창수가 발버둥쳤습니다. 회장님, 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모르는 게 죄다. 도연의 목소리가 얼음장 같았어요. 내 손이 내 손자를 때렸다. 그 순간 현장 입구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승용차 2대가 들어왔어요. 감사팀이 도착한 거였죠. 이선호가 우산을 쓰고 뛰어왔습니다. 35세의 그는 정장 차림에 냉철한 인상이었어요. 회장님, 늦었네. 도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료는 만복 씨가 줄 거야. 즉시 조사해. 이선호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감사팀원들과 함께 창수를 둘러쌌어요. 오창수 반장, 조사에 협조해 주세요. 창수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회장이 직접 와서. 증거가 있으니까 왔겠지. 이선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차들이 들어왔어요. 기자들이었죠. 누군가 제보한 것 같았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소리와 섞였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한빛건설 회장이 현장에 나타났다는데 손자를 찾았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도연은 기자들 앞으로 걸어갔어요. 민준의 손을 잡고 말이죠. 질문 받겠습니다. 도연의 말에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왜 현장에 나오셨나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 나는 한 회사의 회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할아버지로 섰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거든요.
20년 전 잃어버린 손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아이가 이런 현장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민준을 향했습니다. 상처 입은 얼굴이 클로즈업 됐어요. 회장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도연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바뀔 겁니다. 현장 안전과 노동자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작업자들이 먼저 쳤고 기자들도 따라했죠. 한편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선호가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어요. 오창수 씨 횡령 및 폭행 혐의로 연행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창수는 구석에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검찰에 넘기겠습니다. 이선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횡령 금액이 상당해요. 실형 각오하셔야겠네요. 창수의 얼굴이 흑빛이 됐습니다. 경찰의 안내를 받아 현장을 떠났어요. 민준이 도연에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응, 이제 그만하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답게 살아요. 복수는 의미 없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기쁨과 슬픔이 섞인 눈물이었죠. 도연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순수한 눈빛이 마음을 울렸어요. 그래, 이제 그럴 때가 됐지. 도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진짜 미소였어요. 기자들이 또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손자와 함께 살겠습니다. 도연의 대답이 간단했어요. 회사 일은 후배들에게 맡기고 남은 시간은 가족과 보내려고 해요. 조은지가 울면서 박수쳤습니다. 정말 감동이에요. 다른 작업자들도 감동했어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만복이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고마웠네, 만복 씨. 20년 동안 도연이 만복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작업자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민준과 도연만 남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20년 만에 만난 거였죠. 재민아. 네,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에 가자. 소개해드려야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뒤에서 비추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시작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빛건설 본사는 분주했어요. 오창수 비리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회사 전체가 변화의 바람에 휩싸였죠. 이사회실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이 마지막으로 참석하는 이사회였어요. 78세 회장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도연이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이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바라봤죠. 첫째,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한빛건설 회장직에서 사임하겠습니다. 이사회실이 술렁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충격적이었어요. 둘째, 개인 재산 500억 원으로 한빛안전복지재단을 설립합니다. 이선호가 자료를 나누어 줬어요. 재단 설립 계획서가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다시는 내 손자 같은 청춘이 다치지 않게 하라. 도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현장 안전 교육, 노동자 권익 보호, 산업재해 예방이 재단의 목표입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후임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선호 팀장이 승진해서 맡을 예정입니다. 도연이 이선호를 바라봤어요. 35세의 젊은 경영자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죠.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젊은 세대의 정의감이 필요해요. 당신이 적임자입니다.
도연의 확신의 참말이었어요. 재단 사무실은 한빛건설 근처에 마련됐습니다. 아직 인테리어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지만 활기가 넘쳤어요. 강민준이 첫 번째 직원으로 입사했습니다. 현장 교육 담당이라는 직책이었어요. 20년 동안 막노동으로 살았던 청년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된 거였죠. 재민아, 긴장되니? 도연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이제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조금요.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민준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너보다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야. 도연의 격려에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단 개소식 날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건설 현장 관계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노동자들까지 말이에요. 정만복도 재단에 합류했습니다. 안전감독관 출신의 경험을 살려 자문 역할을 맡았어요. 안전은 양심입니다. 만복이 개소식에서 한 말이었어요. 73세 노인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죠. 조은지도 재단 직원이 됐습니다. 22세의 그녀는 현장과 사무실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민준 오빠가 재벌 손자였을 때 진짜 놀랐어요.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격은 그대로네요. 여전히 착해요. 민준은 첫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강의실에 20명의 현장 관리자들이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강민준입니다. 민준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현장에서 일했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일용직이었죠. 참석자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경험자의 이야기니까 말이에요. 안전모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명예예요. 민준의 말에 박수가 터졌어요. 이제 안전모가 명예가 되는 세상을 만들 거예요. 민준이 친구들에게도 같은 말을 했어요.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이었죠. 정말 대단해, 재민아.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당연하지. 함께 하자. 민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도연은 그런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손자가 자랑스러웠어요. 피보다 큰 건 마음이더라. 도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넌 이제 내 이름을 잇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잇는 거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생겼어요. 민준의 말에 도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막노동 청년, 재벌 손자였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도연은 그런 기사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건 기사거리가 아니야.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훈이지. 재단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장 안전 교육, 노동자 상담, 산업재해 예방 프로그램들이 하나둘 만들어졌어요. 민주는 매일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직접 가서 안전 교육을 했어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니까 설득력이 있었죠. 여러분, 안전 수칙 지키세요. 민준이 한 현장에서 말했어요. 제가 직접 당한 일이에요. 안전모 하나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현장 관리자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도연도 가끔 현장을 방문했어요. 이제는 회장이 아니라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말이에요. 어떠세요, 할아버지? 민준이 물었습니다. 좋아. 이게 진짜 일이야. 도연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윤혜정 원장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민준이 가족을 찾았다는 기쁨 때문이었어요. 재민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요. 혜정이 도연에게 말했어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원장님이 잘 키워주셨어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단이 설립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벌써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현장 사고율이 30% 줄었고 노동자들의 만족도도 크게 올랐죠.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일부 업체들이 재단의 활동을 방해하려 했거든요. 비용 부담을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이사장님, 문제가 생겼어요. 이선호가 도연을 찾아왔습니다. 뭔 일이야? 몇몇 업체가 연합해서 재단을 고발했어요. 영업 방해라면서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법적으로 대응하자. 우리가 하는 일이 정당하니까. 도연의 결의가 확고했어요. 민준도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을까요? 괜찮아. 정의는 이기거든. 도연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었어요. 적들의 반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았거든요. 재단 직원들도 불안해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일하는 건 아니죠? 조은지가 물었어요. 아니야. 우리는 사람을 구하는 일하고 있어. 만복이 대답했습니다. 안전은 양심이니까. 그날 밤 도영과 민주는 오랫동안 대화했습니다. 할아버지, 후회하세요? 뭘? 이 모든 걸 시작한 거요. 도연이 잠시 생각했어요. 아니야. 이제야 진짜 삶을 사는 것 같아. 민준이 안심했어요. 저도 그래요. 이제야 제 길을 찾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적들의 반격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지만 도영과 민주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재단 설립 후 2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은행나무 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고 있었죠. 변화의 계절이었습니다. 윤혜정 원장의 병실은 조용했어요. 58세의 그녀는 많이 약해져 있었죠. 단정한 단발머리는 하얗게 변했고 따뜻했던 눈빛도 흐릿해졌어요. 하지만 민준을 바라보는 시선만은 여전히 사랑스러웠습니다. 재민아. 혜정이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민준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죠. 네, 원장님. 내 진짜 가족 찾았으니. 혜정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이제 할머니는 편하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20년 동안 어머니 같았던 분이 떠나가려 하고 있었거든요. 원장님, 아직 가시면 안 돼요. 괜찮아, 재민아. 사람은 언젠가 가는 거야. 혜정이 미소를 지었어요. 평생 아이들을 돌보며 살았던 분의 마지막 미소였죠. 한도연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꽃을 들고 있었어요. 원장님, 도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혜정이 고개를 돌렸어요. 회장님, 아니지, 이제는 이사장님이군요.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러주세요. 도연이 꽃을 병상 옆에 놓았어요. 고맙습니다. 20년 동안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민이를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혜정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아이예요. 제가 키운 아이들 중에서 가장. 혜정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이 가빠졌거든요. 민준이 급하게 간병인을 불렀어요. 하지만 혜정이 손짓으로 말렸죠. 괜찮아. 시간이 된 것 같아. 혜정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재민아,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니? 민준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할머니가 다 알고 계셨죠? 혜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뭘? 제가 누구 손자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20년 동안 간직했던 비밀이었거든요. 그래, 알고 있었어. 혜정이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사고 소식이 뉴스에 나왔었어. 한빛건설 회장 아들 가족 교통사고, 5살 아이 실종.
도연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처음부터, 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혜정이 설명했어요. 재민이 기억을 잃었었거든요. 트라우마 때문에 가족 기억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민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기억을 잃었다고요? 심리적 충격이었어요. 부모님 잃고 물에 빠지고 5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상처였죠. 혜정의 설명에 도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숨기신 거군요. 재민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게 중요했어요. 돈이나 지위보다. 혜정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도 그 시절 많이 힘들어 하셨죠?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치겠더라고요. 매일 찾아다녔어요. 알고 있었어요. 신문에 실종아동 찾기 광고도 보고. 혜정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에도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덮어준 분이더라. 도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원장님이 아니었다면 재민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고마워요. 정만복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73세 노인은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만복 씨도 왔군요. 혜정이 반가워했습니다. 회장님, 만복이 도연에게 말했어요. 이번엔 회장답게가 아니라 사람답게 끝내십시다. 만복의 조언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만복 씨. 이제 사람으로 살 때지. 혜정이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재민아, 할아버지 말씀 잘 들어. 네, 원장님. 그리고 착하게 살아라. 내 마음처럼. 네. 민준이 울먹였어요. 사랑한다, 재민아. 혜정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운 표정이었죠. 민준이 흐느꼈습니다. 도연이 손자의 어깨를 감쌌어요. 울어도 돼, 재민아. 할아버지. 원장님이 하늘에서 지켜보실 거야. 만복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은 분을 보내드리는 마음이었어요.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고아원 아이들과 졸업생들이 모였어요. 한빛재단 직원들도 참석했죠. 조은지가 꽃을 올리며 말했어요. 원장님 고맙습니다. 민준 오빠 잘 키워주셔서. 다른 아이들도 하나씩 인사했어요. 혜정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알 수 있었죠. 장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한빛건설 회장실에 마지막으로 앉아 있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었죠. 이선호가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인수인계 서류 준비됐습니다. 고생했네. 도연이 서류에 사인했어요. 한빛건설 마지막 결제였죠. 앞으로 잘 부탁해요. 걱정 마세요. 이사장님 뜻 이어받겠습니다. 이선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도연은 개인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진, 책, 만년필. 30년 회장 생활의 흔적들이었어요. 그 중에 20년 전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5살 민준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제야 다시 만났구나. 도연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 회장실로 왔어요. 할아버지, 다 정리하셨어요? 응. 이제 끝났어.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후회 없으세요? 없어. 이제야 진짜 시작이야. 두 사람이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도연이 마지막으로 불을 껐어요. 사람을 잃고 얻은 부, 다 소용없었지.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도연의 주름진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죠. 할아버지. 응? 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민준이 말했어요. 뭐가? 사람은 언젠가 알아준다고.
할아버지 마음을 하늘이 알아준 것 같아요. 도연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손자의 성숙한 모습이 기특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알아줘야지. 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새벽 거리가 조용했어요. 한빛재단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몇몇 직원들이 출근해 있었어요. 이사장님, 조은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현장 교육 있죠? 네. 세 곳 돌 예정이에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만복도 벌써 와 있었어요. 이사장님, 오늘 일정 확인하실까요? 그래요.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날 저녁 도연과 민준은 혜정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국화꽃을 가져갔어요. 원장님, 인사드리러 왔어요. 민준이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좋은 일 하고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도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재민이 잘 키워주셔서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흩날렸어요. 마치 혜정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응. 너는? 네.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웃음이었어요. 20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1년 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서울 강남에 새로운 건설 현장이 들어섰어요. 한빛건설의 새로운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준공식 날 아침이었어요. 현장 입구에는 커다란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한빛건설 강재민 이사. 반짝이는 글씨가 아침 햇살에 빛났어요. 강민준의 새로운 직책이 적힌 현판이었죠. 1년 전 막노동꾼이었던 청년이 이제 한빛건설 안전 담당 이사가 된 거였습니다. 민준은 새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26세에서 27세가 된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여전히 맑은 눈빛이었지만 이제는 책임감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님, 조은지가 달려왔습니다. 23세가 된 그녀는 이제 현장 안전관리팀장이었어요. 준비 다 됐어요. 기자분들도 오셨고요. 고마워, 은지야. 민준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여전히 다정한 말투였어요. 현장 곳곳에는 새로운 안전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최신형 안전망, 센서가 달린 안전모, 자동 경보 시스템까지 말이에요. 한빛안전복지재단에서 개발한 기술들이었죠. 정만복도 현장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74세가 된 그는 이제 한빛건설 명예 안전고문이었어요. 좋아졌네요, 정말. 만복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안전은 양심이라고 했는데 이제야 진짜 양심적인 현장이 된 것 같아요. 이선호 신임 회장도 현장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36세가 된 그는 한빛건설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았죠. 재민 이사,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이제 시작이죠. 민준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오전 10시 준공식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건설업계 관계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노동자 대표들까지 말이에요. 무엇보다 특별한 점은 현장 작업자들도 모두 참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안전한 현장, 행복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민준이 단상에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요. 작업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진심이 담긴 박수였죠.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민준의 말에 더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천천히 현장으로 들어왔어요. 한도연이었습니다. 79세가 된 그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걸음은 여전히 당당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전 회장이 나타났거든요. 도연은 단상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대신 작업자들 사이에 섰죠. 민준이 도연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 민준이 단상에서 내려와 도연에게 달려왔습니다. 왜 말씀 안 하고 오셨어요? 깜짝 선물이야. 도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늘은 회장이 아니라 할아버지로 왔다. 도연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감동적인 순간이었거든요. 그럼 전 손자로서 약속드릴게요. 민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부끄럽지 않게 하겠어요. 도연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죠. 이미 충분히 자랑스러워. 기자들이 이 장면을 놓치지 않았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죠. 감동적인 장면이네요. 한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죠. 준공식이 끝나고 현장 견학이 시작됐습니다. 도연과 민준이 나란히 걸었어요. 어때, 많이 바뀌었지?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래, 완전히 다른 것 같아. 도연이 감탄했어요. 새로운 현장은 정말 달랐습니다. 작업자들이 웃으며 일하고 있었어요.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도 스트레스 받지 않는 분위기였죠. 한 작업자가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제가 감사하죠. 함께 해주셔서. 민준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작업자들이 안전줄을 점검하며 웃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귀찮은 일이었지만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된 거였죠. 저기 봐. 도연이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젊은 작업자 하나가 신입 작업자에게 안전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안전모는 생명이에요. 절대 벗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따뜻한 대화였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었어요. 좋은 일 하고 있네. 도연이 흐뭇해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장 휴게실에서 작업자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이사님도 예전에 여기서 일하셨다면서요? 한 작업자가 물었습니다. 네. 1년 전에요. 민준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좋았나요? 아니에요. 많이 힘들었죠.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꾸고 싶었어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으로. 작업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감하는 표정이었죠. 오후에는 안전 교육 시간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직접 진행했어요.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안전하게 집에 가야 해요. 작업자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도연은 뒤에서 지켜보며 뿌듯해했어요. 손자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이 대견했거든요. 교육이 끝나고 도연과 민준은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후회 없으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뭘? 회장 자리 내려놓으신 거요. 도연이 잠시 생각했어요. 없어. 오히려 이제야 진짜 일을 하는 것 같아. 진짜 일이요? 사람을 살리는 일 말이야. 도연의 대답이 깊었습니다. 하늘이 맑게 겠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죠. 할아버지, 응? 사랑해요. 민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도연이 깜짝 놀랐어요. 손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나도 사랑해, 재민아.
도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이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죠. 할아버지, 원장님이 지켜보고 계실까요? 그럼, 분명히 보고 계실 거야. 도연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민준도 하늘을 바라봤어요. 혜정 원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었죠.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막노동꾼에서 대기업 이사가 된 청년의 감동 스토리. 재벌 회장이 손자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은 이야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뉴스가 아니었어요. 진짜 변화였죠. 권력보다 큰 건 사랑이었습니다. 돈보다 무거운 건 책임이었어요. 그날 한 노인은 회장이 아닌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은 막노동꾼에서 진짜 리더가 되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미래의 시작 말이에요.